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. 머리카락이 보여요? 엄청 많이 났어요. 잘 보이시나요? 귀엽죠? 네, 저는 침샘암 재발과 전이로 방사선 치료를 30회 받았고, 그리고 항암 치료를 6차까지 마친 후에 지금 현재 치료 휴지기를 보내고 있습니다. 최근에 치료 휴지기 3개월 차 첫 CT 결과를 듣고 와서 그 결과를 좀 공유를 하고, 그리고 항암 치료 중에 어떤 게 힘들었는지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. 항암 치료 휴지기 3개월 차 CT 결과는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요. 우선 재발한 암의 부위가 얼굴 쪽이고 다발성 폐 전이가 있는 상태인데, 재발해서 수술로 제거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은 이 상태의 얼굴 부위는 큰 변화 없이 지금 잘 그냥 멈춰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. 나빠지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, 폐 쪽에 있는 다발성 전이 된 이제 폐에 있는 혹들은 항암 치료 6차를 진행하면서 혹들의 크기를 많이 줄여놨긴 했지만 치료를 쉰 지 이제 3개월이 되다 보니까 이 혹이 조금씩 자란 상태라고는 하더라고요. 근데 어쨌든 이것도 지금 당장 다시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시기에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조금 더 추적 관찰을 하면서 다시 항암 치료를 받으면 좋을 만한 시기를 좀 찾아보기로 한 상태입니다. 혹이 안 커졌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바로 치료를 들어가야 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. 그리고 얼굴 쪽이 아무래도 외관상 많이 보이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면 많이 슬플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얼굴 쪽에 이상이 없다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전 아주 기쁩니다. 이제는 말할 수 있다! 네, 제가 항암 치료 중에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. 우선 제가 느꼈던 항암 부작용은 이제 대표적으로 4가지 정도를 뽑았어요. 첫 번째는 항암 치료라고 들으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메스꺼움, 구토 증상입니다. 생각보다 저는 근데 메스꺼움과 구토가 심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거는 요즘 구토 방지 약이 굉장히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메스꺼움이나 구토가 막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었는데, 아무래도 항암 치료는 이제 1차 항암 때가 제일 힘든데 그 항암을 처음 경험하다 보니 그때 이제 항암약 주사약을 투여받고,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음식 냄새만 맡아도 음식 생각만 해도 그 토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 다음 날이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항암 치료 6차를 전반적으로 지켜봤을 때는 생각보다 이제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세로 크게 힘든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느꼈던 항암 부작용 두 번째는 바로 탈모입니다.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이제 항암 치료 중에 탈모를 겪으시면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속상해 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탈모가 1차 항암하고 바로 빠지진 않았고, 저는 한 2차 받을 때쯤에부터 머리 두피가 좀 따끔거리고 간지럽고 건조하다 느껴지기 시작하더니 3차 때부터 후두두두 막 빠지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걸어가는 걸어갈 때 이럴 때 바람만 불어도 머리카락이 맥없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많이 속상해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머리 감을 때 진짜 많이 실감을 했는데, 일단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머리를 감을 수가 없더라고요. 이렇게 문지를 때 이미 너무 많은 머리카락이 빠져서 이쯤에서 이제 빠진 머리카락이 다 엉키고 꼬여가지고 머리를 어떻게 감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더라고요. 그때는 머리카락이 또 길었었는데
도저히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머리카락을 잘랐죠. 탈모가 1차부터 6차까지 받는 동안 뭐 쭉 계속해서 진행되지는 않았고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한 3차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빠지기 시작해서 한 5차 정도 되니까 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더라고요. 그냥 약간 골룸 같은 모습으로 그냥 있는 머리카락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렇게 모자 쓰고 다녔고, 또 항암 치료 휴지기 중 지금 3개월 차인데 3개월 만에 정말 머리가 빠른 속도로 자랐어요. 지금 이렇게 까치까치하게 이렇게 또치 머리카락처럼 뾰족뾰족 피어나왔는데 오히려 이 신생아 머리카락을 보면서 스스로 약간 좀 아이가 된 그런 기분으로 머리카락이 자라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 중입니다. 자, 정말 저를 힘들게 했던 항암 부작용 세 번째입니다. 바로 혈관통이었습니다. 제가 이제 치료받았던 약이 나벨빈이라는 항암제 약이 있었는데 그게 혈관통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차피 진통제도 주니까 그걸 먹으면서 잘 견디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끔 진짜 그런 사람이 있나 봐요. 정말 진통제로도 참을 수 없는 그 혈관통이 좀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요.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1차 항암 때 왼쪽에다가 항암 치료 주사약을 이제 맞았었는데 피가 이제 심장에서 이게 펌핑을 딱 하면 손끝에까지 이렇게 딱 닿잖아요. 그리고 이게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손끝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여기서 다 맺혀가지고 그 피가 멈춰서 손이 막 차갑게 식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, 이렇게 그냥 손만 이렇게 스쳐도 이 팔 전체가 이렇게만 스쳐도 여기가 너무 다 따가워가지고 어떻게 건드리질 못하고 있었고, 진짜 피가 계속 안 통하는 것 같으니까 일부러 손을 막 천장에 올려놓고 이렇게 올리고 있고 이런 주물러주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. 정말 팔이 아파서 구토 막 이런 거는 뭐 별로 문제도 안 됐고 이 팔이 아파서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케모포트를 삽입을 했고요. 지금은 약간 저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네, 지금도 이제 케모포트를 잘 들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케모포트를 달고부터는 혈관통이 전혀 없었고요. 항암 치료를 계속 오래 받으셔야 하는 분이라면 케모포트를 다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치료받는데 고통을 좀 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항암 치료 중에 느꼈던 부작용 네 번째는 바로 치질입니다. 네. 약이 너무 독하다 보니까 약을 맞고 나면 온몸에 근육이 다 풀려버리는 그런 그런 느낌을 경험을 했어요. 정말 항문에 있는 근육도 풀려버린 것 같은? 누가 나한테 말을 걸면 응, 아니 라는 그 간단한 의사표현조차도 대답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. 몸에 힘이 다 빠져버리다 보니까.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약도 독하고 막 이러니까 변비가 생기는데 편히 차니까 화장실에 가서 배출은 해야 되고, 그러다 보니까 막 있는 힘 없는 힘 막 주면서 화장실에서 막 끙끙끙끙 그렇게 했는데, 그러다 보니까 급성 이제 치질이 생긴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조그마한 뭐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더니 그게 이제 점점 크기가 커져서 치질하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제 뭐 콩만하게 이렇게 튀어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, 정말 그 콩 크기만하게 그 정도 이제 상태가 되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너무 힘들고, 근데 누워있는 건 누워있는 대로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할 방도가 없더라고요. 화장실 가는 건 정말 더더욱 너무 힘든 상태가 되고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병원에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, 무조건 병원에서는 무조건 수술을 이제 추천한단 말이에요. 근데 항암 치료 중에는 면역력이 약해져 있다 보니까 수술도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. 근데 주치의 선생님한테 이 불편함, 이 고통을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
지 선생님은 그냥 어쩔 수 없다. 그냥 따뜻한 물에 좌욕을 하면서 균 안 들어가게 그렇게 해주는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계속 했는데도 정말 나아질 기미를 안 보이는 거예요. 오히려 그 크기는 자꾸 더 커져가고 진짜 터질 것처럼 막 이렇게 땡땡해지고. 그래서 막 인터넷에 뒤지다가 어떤 의자를 발견했어요. 이제 변기에 올려놓고 쓰는 그런 의자더라고요. 네, 변기 크기에 맞춰서 나왔는데 그 플라스틱에 이제 나비 모양으로 이제 구멍이 딱 뚫려 있어요. 그 의자를 이제 발견을 했는데 이제 후기를 찾아보니까 임산부 분들이 되게 많이 그 의자를 찾아서 쓰시고 효과를 봤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후기를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. 임산부 분들도 이제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약이나 이런 걸 최대한 안 드시려고 하시니까 그분들이 쓰신다면 혹시 나한테도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. 근데 그 가격이 저렴하지 않아요. 이렇게 할인을 받아서 13만 원, 14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 나한테 희망은 이제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이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거기서 알려준 방법대로 아침 저녁 하는 거였는데 이제 뭐 아침 저녁 3번씩 하는 거였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좌욕을 이제 섞어가면서 그 시간을 이제 지키면서 정말 철저하게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희망을 걸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진짜 방법이 없어서. 그랬더니 그 정말로 그 안 나을 것 같던 그 상태가 점점 이제 호전이 되더라고요. 저는 한 3주 차 정도부터 조금 편해진다 생각하더니 3주 차 지나고 나서부터는 정말 완전 없어져서 지금은 현재는 또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. 그래서 그 기구의 효과를 정말 많이 봐서 혹시 이제 항암 치료 중에 변비 그리고 치질로 이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찾아보시고 그걸 이용해 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이렇게 제가 항암 치료 중에 느꼈던 힘들었던 점, 부작용들과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. 치료받는 그 당시에는 막 치질 막 이런 거는 어디다 얘기하기도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사실 이런 거는 어디서 공유하기도 참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. 그래서 혹시나 다른 어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공유를 해보았습니다. 저는 곰탕이 그렇게 땡기더라고요. 그 곰탕만 있으면 그래도 밥을 되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각자 개인마다 이제 너무 먹고 싶다 하는 그런 음식들이 뭔지 생각하면서 잘 먹으면서 그 항암 치료를 받는 어려운 시간을 부디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느꼈던 어려움, 그리고 부작용,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이 뭐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뭔가 나랑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좀 위로가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밥 잘 챙겨 드시면서 어려운 시간 함께 잘 견뎌봅시다. 그럼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잘 해주시고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